2020년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메타, 이 세 기업만 하도요. 올해 데이터 센터랑 관련 장비에 쏟아붓는 돈이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0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심지어 이게 아직 마이크로소프트 지출은 포함도 안 한 금액이죠. 이걸 보고 있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 이 어마어마한 돈은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 걸까요? 바로 그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전체 비용을 딱 놓고 보면요. 그중에 거의 절반, 한 40에서 50%가 반도체 칩을 사는 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물 짓고 전력 설비 갖추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AI의 심장인 칩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칩을 설계하고 또 이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기업들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결국 AI라는 거대한 흐름의 가장 상류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본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 핵심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TSMC가 있다는 분석이 있던데 솔직히 엔비디아랑 TSMC는 알겠습니다. 근데 브로드컴이요? 대부분 AA 칩 하면 그냥 엔비디아만 떠오르는데 브로드컴이 여기서 엔비디아와 같은 급으로 언급되는 게 조금 의외입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GPU랑은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비유를 하자면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은 둘 다 AI라는 초고층 빌딩을 짓기 위한 설계 건축가들이에요. 다만 전문 분야가 조금 다른 거죠. 전문 분야요? 네. 엔비디아는 빌딩의 가장 화려하고 복잡한 중앙 처리 장치, 그러니까 AI 연산의 핵심인 GPU를 설계하는 데 독보적인 거고요. 반면에 브로드컴은 그 빌딩의 모든 층과 방을 연결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나 통신망, 즉 데이터 센터 안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맞춤형 칩과 네트워킹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둘 다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설계도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두뇌를 만든다면 브로드컴은 신경망을 설계한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AI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겠네요. 그럼 TSMC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드는 일종의 시공사가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TSMC는 세계 최고의 마스터 빌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아무리 혁신적인 설계도를 그려내도 그걸 머리카락보다 수만 배는 얇은 회로로 또 수율 높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곳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TSMC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이 세 기업은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 거대 테크 기업들이 쏟아붓는 돈이 결국 이 세 기업의 성장 엔진을 돌리는 연료가 되는 거죠. 이 삼각편대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5천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가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 CEO는 2030년쯤이면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 규모가 연간 3조에서 4조 달러에 이를 거라고 예측했더라고요. 지금의 거의 6배에서 8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그 예측이 현실이 되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생성형 AI 기술의 수익화가 성공해야 한다는 점이죠. 수익화요? 네,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AI에 수백조 원을 투자한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증명이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AI의 엄청난 가능성에 베팅하면서 일단 인프라부터 깔고 보는 단계지만 이 투자가 지속되려면 AI를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이 실제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AI가 진짜 돈이 된다는 걸 모두가 체감해야 이 엄청난 투자 랠리가 계속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앞다퉈 돈을 쏟아붓는 건 이건 일종의 군비 경쟁 같은 심리 때문이겠네요. 남들이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거요. 바로 그 AI 인프라 군비 경쟁이라는 표현이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될 수 있다는 그 공포감이 이 거대 기업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 군비 경쟁 비유가 흥미롭긴 한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은 결국 아무도 쓰지 않기를 바라면서 무기를 쌓아드는 거였지만 지금 이 AI 인프라는 언젠가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하는 자본이라는 점이죠. 이 경쟁이 언제까지 수익성 검증 없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큰 질문이기도 하고요.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모릅니다.
다만 인터넷 혁명 초기를 떠올려 보면 그때도 수많은 기업들이 수익 모델도 없이 닷컴이라는 이름만 믿고 인프라에 투자했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물론 많은 기업이 거품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인프라 위에서 결국 아마존, 구글 같은 거인들이 탄생했습니다. 지금의 거대 테크 기업들은 바로 그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는 자신들이 직접 인프라를 깔아서 미래의 과실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이 투자를 이끌고 있는 거죠. 이 군비 경쟁이란 말이 정말 실감나네요. 경쟁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수혜를 보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오를 대로 다 오른 것 아닐까요?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가 보기엔 이미 버스는 떠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점이 바로 시장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기업들의 주가는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2027 회계연도에 엔비디아가 64%, 2026년에 브로드컴이 51%, 그리고 TSMC가 34%의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4%, 51%요? 아니 시가총액 수천조 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들이 이런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보통 스타트업에서나 볼 수 있는 숫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성장세죠. 여기서 놀라운 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은 그 성장 기대감을 미리 반영해서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분석가들은 이 기업들의 성장률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오히려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콜라를 팔아온 전통적인 소비재 기업보다도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잠시만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인류의 미래를 바꿀 AI 혁명의 심장이 전통적인 음료 회사보다 싸게 거래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분석일 뿐이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현재의 높은 주가마저도 그 성장세를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관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비싸 보이지만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아직도 싸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가격도 훌륭한 매수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세와 그에 비해 아직은 과도하지 않다는 가치평가, 이 두 가지가 이 기업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핵심 이유라는 거군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 장밋빛으로만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면 모두가 이 주식들을 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리스크나 함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이 장밋빛 전망의 이면에는 최소 3가지의 거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삼각편대의 핵심, 마스터빌더 TSMC가 어디에 있죠? 대만에 있죠. 바로 대만에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있는 대만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이 전체 AI 하드웨어 생태계를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뇌관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TSMC의 생산이 멈춘다는 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칩을 만들 곳이 사라진다는 의미니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 리스크입니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의 80에서 90%를 장악하고 있지만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AMD나 인텔, 심지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자체 칩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죠. 만약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해서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를 흔들게 되면 지금의 성장률과 수익성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독점적인 지위가 깨지는 순간 지금의 밸류에이션 논리도 흔들릴 수 있겠군요. 마지막 3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결국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수익화 리스크죠. 만약 이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뒤에도 생성형 AI가 기대만큼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I 인프라 군비 경쟁이 AI 거품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처럼 막대한 인프라 투자 이후에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한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했던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거대 테크 기업들이 쏟아붓는 수백조 원의 돈은 결국 반도체 칩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중심에 설계를 맡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생산을 맡은 TSMC라는 강력한 삼각편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의 성장세는 역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며 그 성장세에 비하면 현재 주가가 아직 비싸지 않다는 흥미로운 분석도 있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정학적, 경쟁, 그리고 수익화라는 세 가지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10년까지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정말 연간 3조, 4조 달러 규모로 커진다면 그 거대한 파급 효과는 과연 어디까지 미치게 될까요? 칩 설계나 제조 말고 다른 산업들까지요?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 같은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세워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이 새로운 AI 인프라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사용하는 만큼의 전기를 새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일본 전체의 전력 소비량 만큼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부터 차세대 원자력, 그리고 노후화된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하는 산업까지 에너지 분야에서 상상 이상의 거대한 시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 이 거대한 시설들이 들어설 땅과 건물, 즉 데이터 센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막강한 인프라 위에서 작동할 수많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산업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세 귀렵의 눈부신 성장은 앞으로 다가올 훨씬 더 거대한 경제적 지각 변동의 진앙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히 몇몇 기술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에너지부터 부동산, 서비스업까지 산업구조 전체가 재편되는 거대한 전환의 서막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